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최영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시장은 강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암호화폐 시장도 대체로 강보합세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강했던 이유는 역시나 물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가 정말 오랜만에 의미 있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헤드라인 CPI는 무려 3% 근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면 연준이 더 이상 목표에서 아직도 멀었다 이런 앵무새 같은 발언을 하기 민망해지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원 CPI는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중요해지는 것은 다시 고용이 되겠습니다. 근원 CPI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 요인 중 주거비는 그래도 서서히 하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의 경우에는 하락의 조짐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이 약해지는 기미가 보여야 서비스 물가가 하락하면서 근원 CPI도 본격적인 하락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 지표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국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률의 상승은 경기 침체의 완벽한 전주곡이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준의 양대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죠. 그런데 고용 상황이 안정되다 못해 평화로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가는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멈출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경제 지표를 볼 때의 핵심입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전망은 다행히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은 이번 7월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연말까지 이 금리가 쭉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약해지는 기미가 보이고 금리 전망이 낮아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당연하게도 하락 추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작년 말에 강력한 하락을 이어가다가 미국의 경기 강세가 의외로 길게 이어지면서 금리가 계속 오른 관계로 하락 추세가 반년 이상 멈춰 있었죠.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정말로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당분간 바닥을 지지해주던 100의 지지선이 뚫리고 말 것입니다. 달러는 보통 8년 주기의 강세와 약세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데 2023년 중반이 현재 달러가 약세 사이클로 접어들 타이밍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달러 인덱스가 지지 영역을 뚫리는 순간부터 다시 길고 긴 달러의 약세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의 약세는 모든 자산 시장에게는 기본적으로 호재입니다. 화폐 가치가 약해지는 만큼 그 화폐를 주고 사야 하는 자산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이죠. 화폐는 결국 잠깐의 이상 과열을 끝내고 다시 원래 자신이 가야 할 길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한 내리막길이죠. 저는 이 얘기를 작년에 달러가 끝없이 강해질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책인 돈의 규칙에도 적었죠.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할 땐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믿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기회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약세 모드로 전환되게 되면 어떤 자산들이 특별히 혜택을 받을까요? 대체로 화폐의 가치 변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산, 그리고 화폐의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산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권이 있겠죠? 채권은 특히 금리와 연관성이 큽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곧 돈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로 다른 말로 하면 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금리가 하락하면 왜 채권 가격이 오를까요? 간단하죠. 앞으로 나올 채권들이 가면 갈수록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높은 이자율의 채권은 그만큼 인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릅니다. 두 번째로는 금입니다. 금은 원래도 달러 가치 판단의 바로미터죠. 금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화폐 시대는 더 이상 근본이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금과의 연결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지불 불능인 국가에게는 금으로 지불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금이 달러의 최종 대체 수단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계기판의 역할을 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그 달러를 주고 사야 하는 금의 표시 가격은 상승합니다. 달러 가치가 높을 땐 금을 사려면 달러를 한 개만 가져와도 바꿔줬다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이제는 2개를 가져와야지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가격이 오른 것이죠. 금과 달러의 가격 동조성을 보시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가치가 내리면 금은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꼼수가 다 드러나죠. 연준은 연 2%의 물가 상승률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값은 지난 50년간 연 8.1%씩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가 상승률은 연 8%가 넘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가난해지는 이유죠. 여러분이 돈을 쌓는 속도보다 그 돈의 가치가 녹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돈의 규칙에 적어둔 얘기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네이티브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를 그대로 흡수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과 달러의 가치 동조성을 보시면 앞에서 봤던 금과 마찬가지로 거의 데칼코마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네, 달러 가치 변동폭 대비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훨씬 큽니다. 이유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아직 금보다 시가총액이 20배나 작은 자산이다 보니 가격 변동성이 더 심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란 것은 밑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위로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야 리스크도 크지만 그만큼 수익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투자의 기회를 살펴볼 수 있죠. 이제부터 달러가 본격적인 약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의 역추세 메이저 자산 중 가장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달러의 8년 사이클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확인했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는 4년 주기의 반감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이클은 달러와는 반대로 하락기를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돌아서기 직전입니다. 2개의 사이클이 완전히 맞물리게 되는 타이밍인 거죠. 이처럼 비트코인의 자체 사이클과 달러 가치의 하락, 즉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는 이 타이밍을 저는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투자나 금융 조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투자의 기회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믿고 있지 않을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 정도로 확실해지고 나면은 더 이상 투자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지금 보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자산들만큼 달러 가치 하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주식도 당연히 달러 가치 하락 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3가지 정도만 뽑아보자면 우선 앞에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주식도 표시 가격이 상승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동성의 증가입니다. 달러 가치 하락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는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것을 절실하게 겪었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이후 유동성 급증 시기였죠. 마지막으로는 위험 프리미엄 매력도의 증가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위험 이자율이 하락하고 따라서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의 매력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주식도 금리 하락기에 좋은 자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는 금리 하락이 강한 경기 침체와 동반될 시 기업의 펀더멘털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줄어들면서 펀더멘털 악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던 자산들만큼 확실하게 수혜를 볼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사를 살펴보시면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경기 호황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금리 인하기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가가 하락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주가가 미리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막상 경기 침체가 또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물가와 금리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자산들의 매력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은 드디어 당분간의 운명을 결정할 CPI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나 낮아졌을지 매우 기대가 되는 장면인데요. 결과는 또 내일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부디 많은 분들이 기뻐할 만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